최근 미국 증시에서 정말 뜨거운 주식이죠. 팔란티어, PLTR.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뭐 90% 넘게 오르고 지난 1년 보면 400% 이상 급등해서 S&P 500 최고 상승률. 이야,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이게 진짜 제2의 엔비디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유튜브 분석, 뉴스 기사, 기업 보고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 팔란티어 열풍, 실체가 뭔지 또 미래는 어떨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주가 급등 배경부터 뭐 핵심 기술, 또 월가의 엇갈리는 전망들까지. 네. 네,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네,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는 맞습니다. 최근 7월 15일에는 장중 151달러 최고가 찍기도 했고요. 와, 이런 열기 뒤에는 역시 팔란티어의 기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주 강한 낙관론이 있는 거죠. 특히 AI 시대에 이건 뭐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기대감이 커요. 맞아요. 특히 그 월가 투자은행 웨드부시, 여기에 분석이 아주 공격적이더라고요. 목표가를 160달러, 팔란티어가 그냥 데이터 회사가 아니고 AI 시대의 필수 데이터 인프라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네, 그렇죠. 심지어 그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AI계의 메시, 차세대 오라클 이렇게 부르면서 1조 달러 기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더라고요. 뭘 보고 이렇게까지. 네. 핵심은 역시 그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AIP라고 부르는 것에 성공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AIP요. 네,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실제로 AI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관리할 때 쓰는 약간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점, 이걸 높게 보는 거죠. 아, 실제 수익으로 연결된다. 그렇죠. 특히 상업 부문 매출이 아직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정부 계약 중심이었던 고다음 플랫폼 외에도 기업 고객을 위한 파운드리 플랫폼 쪽에서도 성과가 나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겁니다. 와. 근데 아까 뭐 1조 달러 얘기도 나왔지만 400달러 목표가 제시한 로빈한 같은 투자자도 있던데요. 시총 1조 달러 갈 수 있다. 그 근거도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로빈하는 특히 팔란티어가 국방기술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부나 나토 같은 곳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아, 정부 쪽 수주가 탄탄하다. 네, 정부용 고다음 플랫폼이랑 기업용 파운드리 플랫폼, 이 두 개의 경쟁력이 워낙 막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뭐 2분기 실적 예상치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39% 증가한 9억 3천만 달러 정도? 와, 39%요? 네. 연간으로는 39억 달러 정도 예상되니까 실적 성장세도 뒷받침되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고객 수도 다 늘고 있고요. 그 비유도 재밌던데요. 엔비디아가 AI 학습용 하드웨어 칩이라면 팔란티어는 AI를 실제 적용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을 잡았다. 맞아요.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주는 역할,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네요. 블랙스톤 데이터 센터 투자에도 참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한 에너지 서밋에도 CEO가 가고 영향력도 커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월가 분위기는 좀 달라요. 애널리스트 16명 의견을 보면 매수는 3명뿐이고요. 그래요? 네, 다수인 9명이 보류, 4명은 심지어 매도 의견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한 105달러 수준? 현재 주가보다 꽤 낮죠. 105달러요? 네. 지금 140달러 후반인데 차이가 꽤 크네요. 미주후나 시티그룹 같은 곳도 목표가가 뭐 110달러대 정도고요. 네, 신중론이 우세한 거죠. 아니 근데 주가는 저렇게 오르는데 왜 이렇게 신중한 의견이 많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고평가 논란입니다.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246배에 달해요. 246배요. 네, 기업이 1달러 벌 때 주가가 246달러라는 뜻인데 이건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주가 매출 비율 PSR도 거의 80배 가까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미래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너무 많이.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 역사적으로 이 정도 밸류에이션 받았던 기업들은 결국 큰 폭의 조장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요. 주가 자체의 부담 말고
다른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이게 나중에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네. 그리고 주요 고객이 아무래거나 정부 쪽이다 보니까 국방 예산 변동성에 따라서 실적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또 대형 계약이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 이런 내부적인 위험 요인도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약간 밈 주식처럼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지선 한 125달러나 107달러 선이 무너지면 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야, 이거 좀 기대랑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네요. 결국은 팔란티어의 기술력이 진짜냐, 이게 핵심일 텐데 최근에 공개한 그 AI FDE랑 MCP라는 신기술, 이게 또 주목받던데요. 그건 뭔가요? 네, 맞아요. 최근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는데 먼저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건 뭐 쉽고 말하면요, 팔란티어 시스템이랑 뭐 챗 GPT 같은 외부 AI 모델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 도구들 있잖아요. 네. 이걸 아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일종의 만능 어댑터 같은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능 어댑터요? 네, 이걸 쓰면 예를 들어 그냥 말로 명령해서 외부 개발 도구에서 팔란티어 내부의 데이터 구조, 이걸 온톨로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나 화면 UI 설정을 자동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말로 시켜서 코딩 없이. 그렇죠. 개발 생산성이 엄청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주택건설사 레널에 주택 검사 스케줄 앱을 만드는 걸 시연했는데 자연어 명령으로 뚝딱 만들더라고요. 허허. 그럼 AI FDE는요? AI Forward Deployed Engineer. 이름부터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AIFD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원래 팔란티어에는 FD, Forward Deployed Engineer라고 해서 고객사에 직접 가서 데이터 분석해주고 시스템 구축해주고 이런 엔지니어들이 있었거든요. 아, 현장 파견 엔지니어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 FD들이 하던 수작업들, 뭐 데이터 분석하고 객체 만들고 워크플로우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네. AI가 그걸 다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뭐 런던 승강기 회사의 장애 분석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 AI FD가 알아서 분석하고 필요한 과정을 자동으로 쫙 생성해주는 식이죠. 이야. 그러니까 반복적인 노동은 AI한테 맡기고 사람은 더 중요한 관리나 감독 역할에 집중하자. 이걸 팔란티어는 사이버네틱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걸 구현하려는 시도인 거죠. 와, 그게 정말 제대로 된다면 플랫폼 구축 속도나 뭐 효율성 같은 게 정말 획기적으로 향상되겠는데요. 아직 베타 단계라고는 하지만 잠재력은 정말 커 보입니다. 네, 그렇죠. 생산성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나?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죠. 기술적 지표, 예를 들어 RSI 같은 걸 좀 보면서 과매수 구간, 보통 70 이상이면 좀 과열됐다고 보는데 이런 구간은 피하고 한 50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로 매수하는 걸 고려해 본다든지 이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분할 매수. 네, 그리고 스스로 감단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정하는 거, 소위 말하는 손절 라인 설정도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요. 네, 리스크 관리. 그리고 아까 말한 웨드부시의 160달러나 로비나는 400달러 같은 높은 목표가들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 목표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팔란티어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AI 혁명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성정세를 보여주는 건 분명한데 동시에 높은 밸류에이션이라 여러 내재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 이걸 확인했네요. 맞습니다. AIP나 뭐 AIFDE, MCP 같은 기술들은 분명히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네. 팔란티어 사례는 결국 AI 기술 발전이 실제 비즈니스 가치, 그리고 시장의 평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와 위험이 따르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나 투자 판단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팔란티어처럼 정부나 기업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기술, 이게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물론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 이면에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변화는 없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